북구대. 되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요? 예. 한 잔 드세요. 편안하게 이제 하시면 되세요. 이야기하면 되시면 나이 어린 후배니까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이제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그렇게 큰 걸로 쓰라고요? 그럼 어떻게 얇은 걸로 쓰야.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잠깐 그냥 조용히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북호제? 네, 네, 맞습니다. 북호 북쪽 호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계할 제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주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요, 그 범호자를 대신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나무 사랑이 없으니까 나무지만 사랑을 하고 하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범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종교를 다니면서 이제 수련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검도도 그 검도거든요. 제가 이제 정신 수련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이제 부동심의 단계로 간다고 하거든요. 부동심이라는 그러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그 한다고 하나요? 아니 뭐 여야하게 가만하게 보는 명상을 통해서 가만히 여야하게 뭐랄까 이제 삶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기수련도 하고 제가 영상을 보시니까 아 선생님은 일반 분하고 다르시게 마음술을 끝내신 분이시구나 딱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유 끝냈다고 하면 안 되죠. 네? 끝냈다고 하면 안 되죠. 얼마나 금방진 사람이 돼. 그러면 마음 수련이 끝났으면은 예수나 부처와 같은 단계로 올라갔다는 소리인데 그 택도 없는 소리고 그냥 일반 범인이에요. 범인인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족한 걸 아니까. 아니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한 걸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마음 수련이라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 좀 덜 불편하게 하자. 덜 불편하죠. 덜 불편. 가장 이제 수련의 근본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하고 어울릴 때 같이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남을 살려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네.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름도 없으시네요. 에이, 근데 아닌데 내일 모레 환갑이신데 어떻게 이제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이제 기해년이시잖아요. 환갑돼지가 오시는. 40대 중반 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 40대 중반 되니까 체력이 달라져요. 지금 굉장히 부드러우시네요. 체력이 달라지고 50 넘어가면서 55 지나가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껴요. 아 멋있다. 네. 요즘 이제 보니까 그전엔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하루 강의 10시간씩 한 적도 있어요. 10시간씩 하셨다고요? 안 피곤했어요. 남들이 그러더라고. 아, 미안하다고 나한테 강의를 그렇게 주면서. 아 대학교 다 강의하시죠? 네, 대학 강의할 때. 10시간씩. 하루 종일 하고 야간 수업까지 했으니까. 아 그랬더니 거기 교수님이 나보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아,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세게 좋고. 난 하루에 하고 가니까 좋은데. 아 근데 이제는 어저께 이제 시민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낮에 뭐 한 2시간 강의하고 저녁에 2시간 또 강의하면 피곤하더라고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늘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수련 같은 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수련은 어쩌보면은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몸의 상태에 따라 살게 하도록 욕심을 내려놓는 게 수련이에요. 네, 그 욕심은 내려놓는. 욕심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내려놓는 이제 거지. 그전에 같으면 악을 쓰면서라도 네.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힘들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네. 놀고 싶으면 놀고 네. 그게 수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돈 닦으셨어요? 그 수련을? 닦기는 대학 때부터 닦았죠. 아, 그럼 일찍 오시는 거네요? 그때는 뭐 그냥 엄청 잘했어요. 산에 날마다 올라가서 그 뭐라 그럴까. 제가 상계동 살았는데 네.
수락산 기슭에 올라가가지고 12시에 올라가가지고 단대로 한두 시간씩 하고 내려오고. 저는 단지로 제대로 못 해봤는데 근데 저는 그 검도에서는 단지 길을 모으면 발산을 해야 되는데 모으기만 하면 발산을 안 하면 몸이 망가지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딱 하고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고 바깥에 보면 많은 수련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신을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의 호흡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수련의 가장 큰 목적은 심신합의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데 지식이 발달한 사회로 올수록 네. 옛날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수련을 하지 않아도 심신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차분하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근데 현대 사회로 올수록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마음은 가는데 몸은 안 가요. 심신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심신이 하나가 되면은 그냥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봐봐요. 현대 생활을 살면서 욕심 때문에 잠오면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시고 안 자면서 공부하고 안 커피 자면서 마시고 공부하고. 안 되면은 뭐라 그래? 잠 깨는 약도 먹고 네네. 별짓 다 한다. 이게 쉴 땐 쉬어줘야 되는데. 쉴 땐 쉬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해주고 네. 쉴 땐 쉬어줘야 되는데 네. 현대인들 그거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제가 지금 40대잖아요. 40대 지금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황폐했고 왜냐면 사회에서는 성공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자체가 다 자체 성공. 그때는 지금 성공 뭐라 그래 스트레스 받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게 성공을 했다 방송 같은데 보면 멘토가 전부 다 돈 버는 멘토. 그거 아니면 이제 인기가 없죠. 네, 돈 버는 멘토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오히려 지금 좀 쉽게 쉬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성공만 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서 더 하면 성공하느냐. 근데 사주를 좀 공부하면 성공해서 성공하는 거고 이거 쉴 사람은 쉬는 거고 아까 이제 병화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고 저 사람 거고 이렇게 그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뭐 다 저 사람 다 똑같이 따라하냐. 그래서 제가 좀 어저께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사주는 미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길 말도 없고 사주는 미신이라는 때 어떻게 이 책을 보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떼고 와서 얘기하자고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관상도 2번 보고 주역도 공부했대서 아니 관상도 공부하고 주역도 공부한 사람이 그 선생님께서 주역 공부하셨잖아요. 저는 주요 공부는 안 했어요. 대사전 편찬하셨잖아요. 이제 동양 철학에서 어려운 3대 책이 있어요. 노자, 장자, 주역이거든요. 그 상대 네 알겠습니다. 난해한 텍스트가 있는데 네. 제가 노자로 박사 논문을 썼고 예. 장자는 우리 가다 노장이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공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주역은 안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주역책은 되게 두꺼워요. 그렇습니까? 두꺼워요. 두꺼워서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자꾸 주역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한 10년 이상 했어요. 번역만, 옛날 한문 번역만. 네. 그래서 책을 쓰셨는데 솔직히 딱 보면 이 돈이 안 되는 책을 쓰셨잖아요. 맞지? 그죠? 전부 다 그런 도 닦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성이 없는 거고 제일 시장성 있는 책이 이 책이 명리명각이 제일 시장성 있는 책이고 첫 번째 책은 그래서 쓰셨는데 그래서 그래서 뭐죠? 뭐 솔직히 저도 안 읽을 책. 난 돋보기를 갖고 와야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노자. 그래서 혹시 율곡이의 노자 이것도 쓰셨는데 율곡이의 노자 율곡은 유학자죠, 그죠? 네네. 젊은 시절에 잠시 불교의 몸을 담기도 했지만은 예. 유학자인데 율곡 선생이 노자를 쓴 이유는 간단해요. 조선 시대에 사람들이 그다 명궁연에 빠졌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네, 조선 시대 그때 조선 시대 조선 성리학이 최고 절정도에 올라가는 때가 태계 이왕 때거든요. 네. 율곡하고 태계가 나이 들었을 때 율곡이 젊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이제 조선 성리학이 최고 전성기에 올라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그렇게 조선 그러니까 동양에 있어가지고 주자 승리학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완비되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은 정치가 더 잘 되었어야 할 텐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점점 약아지기만 하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율곡이 도덕경 중에서 마음 비움에 관련된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책을 써요.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순원이라는 책이에요. 그건 이제 유학자의 시각으로 도덕경을 네네. 정제시켜가지고 쓴 책이에요. 네. 도덕경 원래의 의미가 아니고.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성리학이랑 명리학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 음양 오행사상 보면 뭐 흥인지문 뭐 돈이 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목 자체가 그러니까 주작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그 그거는 성리학은 이제 우리의 심성론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 신는 심성에 관한 것인데 체계가 달라요.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천리하고 인간 본성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이치하고 네. 사람의 어떤 우리의 심성하고 네. 그것과 관련된 것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조선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그 주역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니고요?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이에요.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인데 네. 그걸 이제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다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역 자체가 원래 점치는 책인데 점치는 것은 사라지고 요즘 저 주역하는 양반들 점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원래 점치는 책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 점치는 거 간단하게 치는 법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동전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음량이잖아요, 음량. 네네. 그러니까 그 부호를 그려가지고 주역에 보면 64개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가 변해요. 네. 양에서 음으로 변하고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그럼 여기에서 저쪽으로 변하는 걸 가지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캐를 뽑고 또 캐 두 개 뽑아가지고 그렇죠. 변하는 걸 보고 네. 변호를 찾아가지고 변하는 걸 찾아가지고 변하는 효가 있어요. 그 변하는 효를 찾아가지고 원래 일이 이런 모양에서 변하는 효 이쪽 자체로 이렇게 변화된다. 단순하게 동전만 던져가지고 음량을 해서 이렇게 해준 그 12개를 찾은 다음에 해도 되나요? 6개만 찾아가지고 변호를 찾으면 되죠. 변하는 효. 6개 이렇게 아니 그냥 6개 던져가지고 6번 던져가지고 그게 이제 변호를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6개 간단하게 관리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면 된다. 네. 근데 그게 주역이라는 제가 책이 내 안에도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걸 물어서 대답해주고 사실 솔직히 말씀은 똑같은 존재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 지금 천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건을 생각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그 괴를 뽑을 때는 그 사건을 생각하고 뽑아야 돼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무심히 뽑는 그 가운데 그냥 무심히 뽑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기운하고 응해가지고 같이 뽑는 거예요. 타로점도 그래요. 타로 똑같은 거예요. 그가 원리가. 그냥 뽑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가서 요걸 뽑고 싶은데 요리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요쪽으로 뽑도록 이 기운이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기운이 타로 하나하나 그 카드들이 다 기운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뽑도록 그게 유도해서 만들어 간 거죠, 그쪽으로. 네. 그러면 그걸 보고 타로점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운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주역이라는 거는 그 키가 나오면 그 해석해 주는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나 그거 해석해 주는 건 아니고. 주역을 64개를 다 외워야 되죠. 아니 그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책만 보면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정치로 오는 사람들한테 책 보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좌우지간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걸로 밥을 먹고 살려면은 그거 먼저 외워야 그 돼요. 외우다 그 내치려버리시는 많대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외워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이쪽에도 보면 내가 아는 분도 잘 치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잘 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해석해야지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 보통 잘 치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걸 외우지 않는다는 건 점칠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아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죠. 외우지도 않고 어떻게 점을 치려고 그래. 혼자 손님을 받지 않고 혼자 보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쳐놓고 책을 찾아가면 천천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손님한테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책 찾아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하나 풀어주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손님이 안 가잖아요. 그거 보니까 엉터리인 것 같아. 외우지도 못하고.
그죠? 안 가죠 그러면. 근데 대한민국의 추적점을 제치시려는 많이 계신가요? 근데 여기 많으신 것 같아요. 육교정 잘 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인사동 이쪽에는 철학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주변에도 몇 군데 있어요 벌써. 잘 되시나 보죠.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거 보니까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저번 주는 저쪽이라 했거든요. 혹시 동영상 보시면 저쪽이라 했었거든요. 저기 종사가. 그래가지고 하나 귀한 걸 배웠어요.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종상가를 가다 보니까 저는 서울을 잘 안 오는데 왔더니 보니까요 그 앞에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남자들이 양복 입고서 난전을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시계랑 허리띠 놓고 파시더라고. 보셨어요? 보셨죠? 많아요 여기 난전. 난전을 놓고 파시던 남자분들이 와서 뭐 보따리 하나 놓고 네, 팔더라고요. 보다가 딱 보니까 그 금속 골목기 있잖아요. 그 기금속이 있으면 골목기. 저 뒤로 가면. 기금속에 보면 점심 먹고 이제 그릇을 바깥에 식물 쳐서 놨는데 거기서 노숙자들이 이제 그 식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걸 전 처음 봤어요. 가지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바깥에 저기 계시는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죠. 살다가 보니까 뭐 사업할 자인데 운이 안 흘러가면 사업을 하는데 망할 수도 있고 원래 죄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선생님도 죄가 없으신데 잘 있는 거죠? 저는 인성에 의지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인성이 발달됐으니 공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번역도 하고 여기서 명리도 가르치고 강의도 하고 네. 또 찾아오는 사람들 사주도 봐주고. 아니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봤을 때는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유튜브에 좀 많이 올리시면 좋을 텐데 딱 올리시고 안 올리시고 딱 그냥 숨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요. 바빠요 저는. 네? 바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저기 보면 교정책 이제 책 나오는 거 지금 교정 빨리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책 쓰고 이런 게 재미있지. 솔직히 사주 봐주는 건 재미없어요. 그렇죠. 보면은 다 거기서 올리고. 아니 거기서 거기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오면은 마치 이제 뭐 구세주처럼 어떻게 해주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개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그럼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름 지어주거나 그러면 개운시킨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네. 자기 자신부터 잘 살지. 한번 내가 소래에서 오래된 것 같은데 사주를 그때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받고 사주를 봐줬어요. 네네. 할머니가 왔는데 굉장히 초라하고 병색이 아주 짙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살 길이 없어. 여자분이 네. 나이를 봤더니 나하고 동갑이야. 지금 나도 젊어 보이잖아요. 나는. 그죠? 네. 근데 그 양반은 완전히 70대 할머니였어. 그때. 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에서 왔어요. 네, 여기 남동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직장을 간뒀는데 다시 직장이 생길란가 내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대. 그러면서 꼬깃꼬깃 갖고 있던 3,000원을 주고 갔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3,000원을 받고 나서 한 5분 지난 뒤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 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양반은 그걸 가지고 라면을 사면 며칠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받아? 내가 정신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살 길도 없어요. 몸도 나빠졌고 운도 재운도 없고 직장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면은 슬프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보기 싫어요. 사진 보기 싫어요. 그 금액을 와없이 올리시면 되지. 왜 지금 왕창 올려놓고 그냥 찾아오면 찾아오고 말면 말고. 왕창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게 받아요 저는. 왕창 올리시면 오거나 말거나. 거의 뭐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하라 그래. 효과 본 사람들은 계속 오고 가끔 가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이 사람도 저도 체육관 운영하지만 저가로 막 힘들게 할 바에 왕창 올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말고 많이 키고 가르치는 건 재미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생의 아직까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네. 좀 힘들더라도 돈이 별로 안 되더라도 가르쳐주는 건 재미있으니까. 근데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거 봐요. 그것도 여기서 버티는 것만 해도 용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대요. 네, 세상이 변해가지고요. 장사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보다 뭐든지 불경기고 지금 세상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세상이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래도 카페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그래도 유튜브도 옛날에 올리셨으니까 대단하시 성공한적이고 옛날에 이제 다 올렸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자가 와가지고 제자가 요즘 또 올리고 있어요. 편집해서 올리려면 되죠. 혼자 못해 힘드시면. 또 편집한다는 게 그때는 다른 사람 보고 쉽게 썼는데 편집하면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해도 몇 시간씩 걸리고 네. 아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보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게 뭐랄까 사람이란 게 나 죽으면 뭐 남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남기셨잖아요. 아이 남긴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 책은 제가 네네. 이제 이 책은 저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학술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철학한 사람들이 어차피 철학 분야로 들어가는데 네 학술상. 네, 내가 그래서 그거 받으신 게 뭐 유튜브인데 우수학술 도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수학술 도서는 노자로 받았죠. 네. 문화관광부에 주는 게 있고 네, 대한민국 문화관부, 학술원에서 네, 박스대당의 노자하고. 네, 대한민국 학술원에 주고 있는데 저런 책들보다 여기에 쏟은 공력을 한 10배를 쏟았어요. 여기다가요. 그럼요. 아, 이 책을 쓰는데 여기 팔 보면은 네. 흉터가 있어요. 제가 두문불출하고 세상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 책 쓰는 그렇죠. 이게 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런 책을 한번 집필해서 쓰면 그 다음에 진이 빠져가지고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책을 쓰려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명리 책들이 좀 내가 뭐라 그럴까 내가 명리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지 내가 평생 동양 철학을 한 사람인데 대학교 때부터 철학을 전공하면서 네. 평생 동양 철학을 했는데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명리 책들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식한 거죠, 그죠? 굉장히 이제 명리에 대해서 무식한 건데. 독학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 길이 없어. 뭐 아무리 봐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네. 알 길이 없어.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10년 작정하고 그냥 5년 안에 이걸 끝내고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명리를 가지고 그래 세상에 좀 뜻을 펴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실마리 하나 잡히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아, 책을 쓰신 기간이. 예, 이 책을 쓰려고. 네네. 그래서 뭐 저 컴퓨터 안에 지금 몇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저렇게 너절부리, 써 있습니다. 너절부리하게 써놓은 내용만 있는데 그건 바깥에 내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 봐도 모르고 그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이 네. 이렇게 요약되지도 않았고 네. 제일 힘든 것이 자축인면 진서음의 신유술에 네.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간 12지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데 딱 3년 걸렸어요. 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써놨잖아. 네. 그 노고가 이렇게 피했다면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쉽게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 아, 그 아파트 16층 아파트에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싶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아니죠.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돼? 내 뭐라 그래? 뭘 인생을 한번 걸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인생을 거셨던 거예요? 네. 아 집안에도 안 나가고 바깥에도 안 나가고 바깥에도 안 나가시고. 집사람 보고도 나 바깥에 안 나갈 거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런 책보다 만약에 이 책 먼저 쓰신다 나머지 책 쓰셨으면 엄청나게 더. 아니죠. 이 책 쓸 생각은 안 했죠. 네. 안 하고 이제 뭐라 그래? 네. 직장도 다니다가 이제 간두고 그 상태에서 이제 명리나 공부해가지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알고 싶었으니까 인생의 이치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면은 그냥 뭐 먹고 사는 데는 궁하지 않으니라 네. 그렇게 생각 그냥 이거 가지고 공부나 하면서 수행이나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마리가 안 잡히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네. 그래서 고생하다가 그거 알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거죠. 옛날에 철학 이렇게 박사하셨으니까 사람들 지나면 사주 물어보셨겠네요. 우리 철학과에서는 맨 처음에 들어가면 그래요. 사주 중에. 아니 철학과에서는 그래요. 사주 가르치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안 봐주면 되게 서운해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건 묻진 않아요. 그렇다고 묻진 않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철학이에요. 네. 논리정연하게 그때는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고대에 가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철학가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명리가 사주 명리가 미신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중국 학자들도 사주 명리가 미신의 소굴이라 그래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주를 좀 알아야지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데 모르니까요. 진짜. 정화 임수 왕이 정화 여자를 왕비로 삼았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 고전에 보면 네. 춘추 전국시대에 국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이에요. 국어라는 책이 네. 국어가 아니고 그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화가 수한테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네. 정화가 임수한테 시집을 왔으니까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화와 임수가 네. 네. 맞아요. 네, 남자라는 걸 알아요. 네. 정화가 여자라는 걸 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랬냐면 화가 양이고 수가 음인데 어떻게 수를 왕으로 보고 정화를 왕비로 보냐 이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명리에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 이걸 먼저 아니 그 얘기 좀 돼요. 예. 그만큼 무지하다는 건데 봐봐요. 그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고. 명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 같은 걸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죄예요. 나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일단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자 해가지고 쓰는 거죠. 일단 말씀해봐요. 아니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육표라든가 다른 거는 쉽게 뭐 성명이라든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공부하면 모든 학문을 이렇게 예를 들어 프리패스 통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이거는 그냥 음양 오행론이죠. 그러니까 음양 오행을 딱 깨고 있으면 어떤 데 다 한의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렇죠. 다 걸리고 동양학은 이걸로 깰 수가 있죠. 깨니까 프리패스로 쉽게 남들이 어려워도 아까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베이스로 됐으면 더 쉽게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음양 오행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미신으로 치부됐으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서울 유명한 한국 최고의 한의대가 있는 학교에서 그 한의대 교수들이 경락이나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봤어요 제가. 아니 여러분 근데 그래도 한의원 하시는 분들은 주요 공부도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음양 오행 공부하고 황제내경 공부하시는 거 그런 걸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저 요즘에 저는 그 소환 이동치 선생님 책에서 보면 이제 이 그렇게 책이라도 쓰신 분들은 이걸 믿고 깊이 파보려고 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 뭐냐면은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줬습니다. 잘못이. 네, 잘못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뭐 서울대 졸업하고 연고대 졸업하고 바깥에서 하다가 한의사 돼가지고 들어온 양반들이 많았었는데 수업 시간에 뭘 배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암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원리는 안 가르쳐줘. 네. 침술의 원리가 있으면 침술의 원리를 배워야 돼.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암기만 하니까 힘들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 더 얘기한다면 가장 안타까운 사실.